공사비가 1,000만 원 이야기도 있는데 연면적 대비 1,000만 원 넣었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100% 넘었던 비율이 약 84.4%, 이게 최종 입주 시까지의 금액이 약 17억 정도에 사시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프리미엄 부동산과 함께하는 헬로우 부동산 TV입니다. 여기를 사면 아무 걱정 없다 시리즈입니다. 요즘 범어동을 시작으로 가격 상승이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서울이 있지만 현재 대구 1급지인 범어동은 연일 상승 거래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상승은 일반 청약이 높은 경쟁률로 확인이 되는데 범어동 1급지는 신규 청약마저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내 집 마련을 최초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서울은 좀 멀고 대구에서 1급지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갈아타기에는 지금 현재는 재건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성구의 범어동의 메인 입지인 경남타운 재건축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거래가 확인해 보니까 42평이 14억에, 물론 직거래이긴 합니다만 14억에 매매가 되었고, 또 32평이 11억 9,500, 그리고 12억에 매매가 됐던데요. 그러면 과연 이 금액에 사면 최종 얼마에 내가 사는 건지, 그리고 어떤 변수 때문에 금액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 그리고 주 예상되는 시세 차익은 얼마 있는지 재밌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타운 위치는 다 아시죠? 먼저 위치 한번 확인해 보고 올까요? 경남타운이 여기가 수성구청역, 그 다음에 여기가 범어역, 범어 W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범어 사동입니다. 범어 사동인데 이쪽에 가든하이츠, 경남타운 두 단지가 같이 합쳐서 1, 2단지 합쳐서 경남타운인데요. 여기 얼마 전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 한번 해보고 갈게요. 경남타운입니다. 경남타운인데 지금 보니까 10월 23일 날 14억에 매매가 됐어요. 14억에. 이 직거래로 뜨더라고요. 직거래도 일단 매매가 됐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9월 15일 날 32평이 12억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층 6층이라서 11억 9,500, 거의 뭐 12억에 매매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2억. 그 다음에 7월 달에도 11억 이상. 이렇게. 이게 최고가 됐네요. 12억이 최고가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시트를 한번 만들어서 시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나름 자동화 시킨다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재밌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냐면 이런 부분은 감정가가 안 나와 있는 상황이죠. 감정가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 이전에 제가 했던 3.2구역이랑 경부매션은 감정가가 나와 있으니까 이 감정가대로 확인을 해 봤었는데, 감정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재밌게 한번 봐주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범호로 이렇게 돼 있고, 노란색 칸이 이제 입력칸입니다. 노란색 칸 입력하면 이게 나름 자동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뭐 대지 면적, 용적률, 그리고 총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총 연면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자산가, 이게 종전자산이 될 금액입니다. 이거는 변동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평형별 타입이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타입별로 이게 경남타운 타입입니다. 그래서 종합 세대와 일반 세대는 이건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죠. 이건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큰 평수부터 펜트하우스부터는 종합 세대가 가져간다고 받는 거고, 이건 전용률로 이제 계약 면적을 맞출 수 있어요. 전용률 변동을 해서 계약 면적을 입력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 조합 분양가, 이건 자료에 일반 분양 평당 4천만 원, 3,3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도 아마 어느 정도 바뀌실 겁니다. 그래서 세대별 분양가가 이렇게 조합과 일반이 구분돼서 나오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당 공사비도 아마 예상치를 넣어 볼 거예요. 한 800만 원 정도로 진행을 해보고요. 직접 공사의 비율도 77% 정도 잡아놨습니다. 이게 금융비용이 더 높아지거나 하면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비율의 변동에 의해서 총 공사비에 대한 걸 조율을 할 수 있고요. 간접 공사비는 대략적으로 이 비율 정도로 해서 찾아 들어가게 돼 있고, 이렇게 되면 총 수익과 그다음에 종전자산을 유추해 볼 수 있어서 비례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비례율 확인을 해서 여기 입주권 매매 금액이 얼마일 때 종전자산 금액 감정평가, 예상 감정평가 금액을 해서 최종 금액이 얼마 있는지, 그래서 예상 시세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요거는 한번 가늠을 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맞춰 한번 보시자고요. 전체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면적, 용적률 등등은 입력이 되니까 가능한데,
총 자산 가격, 평당 가격을 이건 이제 어차피 감정평가가 재건축은 이렇게 비율이 그렇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보다는 감정평가 유추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하지만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아까 32평이 12억에 매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12억에 하면 대지 지분으로 배분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5,500 정도 되니까 이게 대지 지분을 대략적으로 32평 대지 지분을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대지 지분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타운이죠. 경남타운인데 여기 보시면 대지권 비율 101호, 뭐 102호, 103호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시면 74.543 나와 있으시죠. 요게 대지권 비율입니다. 그러면 74.543이니까 약 22.5평, 32평 22.5평 정도의 대지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2.5평 곱하기 평당 5,500만 원을 하면 약 12억 정도 되죠. 만약 거래 사례로 감정평가 시점에 거래 사례로 12억 정도 거래됐다면 아마 이 가격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된 반영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에 대한 기준 금액을 잡아보는 거죠. 그러면 입주권 매물이 12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종전자산 기준을 평당 5,500으로 잡으면 이제 비례율을 계산할 수 있는 종전자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경남타운은 기존에 이렇게 오픈되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각 타입별로 전체 세대수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평형이 이렇게 45평, 48평, 크게 펜트하우스 82평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되는 자료 내에서는 일반 분양가 약 평당 4천만 원, 그래서 조합 분양가 3,3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 금액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세대당 15억 정도. 그러면 45평이 범어사등이 15억, 이거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죠. 일반 분양가도 18억. 물론 이걸 더 높게 받으실 수 있으면 비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성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요 기준으로 잡아봤고요. 그래서 이게 매출로 잡히는 겁니다. 공사비는 이제 800만 원 정도에 잡혔는데 아마 이 정도 잡으면 될 거예요. 조금 이따 공사비가 900만 원 됐을 때도 한번 차익을 한번 볼게요. 지금 한번 보고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런 입력값이 됐을 때 전체 최종 요렇게 추정 사업비가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이 이게 7,562억 5,600만 원 이렇게 되죠. 총 사업비가 연면적 대비해서 간접공사비, 직접공사비 77%를 해가지고 하면 약 한 3,100억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추정 비례율이 102.3% 정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에 주고 사신 분은 얼마 전에 거래됐던 32평을 이 금액에 만약 사셨다면 옵션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무상 옵션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분담금을 이렇게 보면 조합원 분양가가 18억 6,340만 원이 나왔죠. 확인해 볼까요? 조금 다르죠. 18억 3,900만 원, 3,940만 원 했을 때로 해보시죠. 이게 실제로 평당 5,500 기준으로 잡으면 감정평가 금액이 약 12억 6,500만 대지 지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게 최종 입주 시까지의 금액이 약 17억 정도에 사시게 됩니다. 호모사당의 신축이 만약에 17억 정도의 시세가 간다는 지금 내일 착공에 들어간다 해서 3년 뒤에 17억 시세는 아마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이죠. 그럼 예상 시세는 약 한 22억 정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22억 정도 보면 이번에 32평 12억에 사신 분들은 약 한 4억 정도. 하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빨라지냐에 따라서 기대 차익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비교 수익률이 더 커질지 더 줄어들지는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아마 가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지금 장원 멘션 등등 가든 하이츠도 시작됐는데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금액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더 클지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변수 등은 또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자고요. 공사비가 1,000만 원 이야기도 있는데 1,000만 원 한번 해볼까요? 연면적 대비 1,000만 원 넣었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아까 100% 넘었던 비율이 약 84.4% 정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84.4% 내려오게 되죠. 이 공사비가 1,000만 원 되면서 그리고 금융 비용이 높아지면 직접 공사의 비율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보다 70% 정도로 내려간다고 한번 해볼까요? 70% 정도로 내려간다고 하면 30% 올라가니까 자 75.5 정도로 비례율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 비용이 좀 높아지고 공사비가 1,000만 원이 됐을 땐 예를 들어 12억 사신 분은 최종 입지 금액이 1억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방금 전에 공사비에 따른 금액이 입력이 됐을 때는 20억 아래에서 사실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변수들이 이렇게 비례에 의해서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뭐 사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굳이 살 필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사비가 올라가고 모든 금융 비용이 올라가면 또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예상 시세가 22억보다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 또 이렇게 예상 시세하고 차익이 나야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건 또 개인별로 기준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되면 평당 조합원 분양가도 아마 높아지지만 일반 분양가도 올라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반 분양가가 낮게는 분양하지 않겠죠. 그럼 예를 들어 4,500만 원으로 분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조합 분양가가 좀 올라가면 또 비례율도 올라갑니다만 일반 분양물이 별로 없어서 여기 보시면 일반 세대가 1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 분양가도 올랐지만 조합 분양가도 올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500만 원 올라볼까요? 3,800만 원 정도로 되면 수치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3,800만 원 됐을 때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이제 이렇게 올라오죠. 100%로 이렇게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12억에 사신 분들은 또 최종 입주 금액이 17억 정도 돼서 예상 시세가 12억 잡았을 때 이게 4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동되게 움직입니다. 공사비가 올라가면 똑같이 같은 비율로 일반 분양이 올라갈 거고요. 일반 분양이 올라가게 되고 또 좌우 분양가도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매출의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례율은 사업 수지는 또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대부분 이럴 때 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12억 주시면 나름 괜찮으시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속도입니다. 이 시세 기대 차익 이 금액이 같은 100% 추정 비례율로 나갔을 때 4억 정도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되느냐가 관건이겠죠. 요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40평이 아마 25평 정도의 대지 지분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이것도 확인해 볼까요? 아까 40평이 몇 동에 있죠? 경남타운에 대지 지분이 나오진 않네요. 14억이 8동인데 8동의 대지 지분이 여기서는 확인이 안 돼요. 한 27평 정도 되려나? 27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27평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건 비교해서 초창기 저희가 정년자산을 유추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요게 감정평가 금액이 바뀌어야 되니까 요걸 27평에 5,500만 원이었죠? 14억 8,500만 원이네요. 감정평가 금액이 5,500만 원 똑같이 적용했을 때 14억 8,500만 원 했을 때 매매금이 14억이었었죠. 직거래긴 하지만 14억이 사셨을 때 얼마에 사시느냐. 요 분이 이렇게 사셔가지고 똑같이 몇 평을 신청하실지 모르겠지만은 45평 신청하셨을 때 좋은 분양가가 약 한 17억 선에 있는 걸 신청하셨다고 가정하면 이분 약 17억 정도, 마찬가지로 4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2억은 무조건 넘어가겠죠. 이거는 감정평가 권리가격보다 더 낮게 프리미엄 안 주고 사시게 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1,000만 원 되더라도 볼 수 있는 거는 공사비 오른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된다. 하지만 아니다. 그게 절대 지킬 수는 없다. 왜냐? 이렇게 시세가 받쳐주는 곳은 1,000만 원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가 대비 일반 분양가 주변 시세가 오르기 때문에 조합 분양가도 평당 500만 원 올리면 똑같이 이렇게 수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충분히 진행이 된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구 1급지만 재건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곳은 평당 1,000만 원 공사비가 올라가면 이게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 가격이라든가 조합 분양가가 시세보다 더 낮게 집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경남타운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답답해서, 답답한 것보다 좀 효율적으로 저도 어차피 시세 흐름에 따른 변동상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PDF 완성된 파일을 경남타운 평당 1,000만 원, 평당 800만 원 이렇게 해서 변동사항이 어떻게 있는지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지금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범어 4동부터 먼저 다 확인하고 대구시의 다른 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나가면 안 되는 영상인데 얼굴이 나가도록 했네요.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